설계할 때 스케치 평면을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이 여기에 놓일 거란 말이죠. 그죠? 요 정면 평면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려가지고 이걸 다시 크게 해놓고 요렇게 스케치 해가지고 원점을 여기로 놔두고 스케치의 원점을 여기로 놔두고 얘를 중간 평면으로 이렇게 돌출을 할게요. 그게 맞겠죠? 정정. 원점을 요 밑으로 놔두고 중심선이 이렇게 놓여서 축이 나중에 조립될 거니까 요거로 가는 게 맞겠어요. 원점 위치를 아래로 왜 이렇게 할 거냐면 과제 도면에 보시면 바닥에서부터 이게 올라가는 게 46 플러스 마이너스 0.0이라고 중요치수 설명해 놨죠? 예.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에서 스케치할 테지만 세 파트 삽입해 가지고 세 파트의 스케치면을 정면 평면으로 잡고 요렇게 흰색으로 바꿔서 표시하면 더 잘 보이겠다 싶어요. 요렇게 스케치하고 파트의 원점을 이 밑에다가 맞춰 놓고 이 서클 그려서 이거 트림 정리해 가지고 선 그려 갖고 이렇게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 점이 더 대신에 바닥에 얘가 정렬돼 있어야 되죠. 본체가 지면에 정렬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주의하면서 우리가 투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과제 도면으로 저는 화면을 바꿔 놓을게요. 자, 어셈블리 시작합니다. 새 파일 어셈블리. 어셈블리 시작은 속성창에 어셈블리 시작은 취소 버튼 눌러서 닫아 주시고요. 이 어셈블리를 먼저 저장을 해야 되죠. 자, 저장을 하는데 우리가 작업하던 폴더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얘는 기어박스 01이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어셈블리에서 그 폴더를 기어박스 01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어셈블리 파일의 이름을 저장할 때도 역시 어셈블리 명을 기어박스 01로 저장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기어박스 01 폴더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안에다가 새 어셈블리를 바로 저장을 했습니다. 새 어셈블리 시작하자마자 저장하기. 경로도 기어박스 폴더 만들기. 기어박스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다가 저장하는 어셈블리의 이름은 기어박스 01 요 어셈블리 명으로 기어박스 01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해주자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얘의 그 새 파트를 들어가는데 스케치면을 선택해야 되겠죠. 스케치면을 이때 뭐로 잡자고 했어요? 그렇죠. 새 파트의 스케치면은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화면을 좀 조절해 놓고 이야기할게요. 자, 좌측면도를 보면은 이 본체 형상을 그릴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형상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요렇게 생긴 애를 그려가지고 돌출하겠다고 했어요. 중간 평면으로. 그랬을 때 이 파트의 원점을 아래로 놓는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파트의 원점을 놓을 거라고 했고, 요렇게 뭔가 그려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때 얘를 봐야 되겠고,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센터는 과제 도면에 나와 있죠. 몇으로 나와 있나요? 46. 그거 보고 쓰시면 돼요. 허용차는 제도할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46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랬을 때 이 최초에 이야기한 요거의 반지름 값을 재기가 애매하죠. 이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재도 돼요. 그죠? 또는 조립도에 요게 정면도죠. 정면도에서 여기까지를 재도 나오죠. 반지름 재보면 얼마 나오시나요? 얼마라고요? 네, 요거 반올림. 그래요. 반올림에서 5, 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자 56으로 봅니다. 그럼 그런데 네, 정면도하고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요. 네, 50. 그죠? 정면도 쪽에서는 55와 가까이 보이는데 이때는 뭐가 기준이겠어요? 우측면도보다 정면도. 정면도로 보면은 이거 뭐 조금 55보다 크다고 그래도 얼마로 보여요? 55로 보이는데. 딱 보이죠? 오케이. 아 진짜 안경이 미치겠네. 자 55로 본다면 이거 이제 거의 나왔죠. 자 반지름이 55면은 이 위에다가 우리가 원을 그릴 때 얘가 55 곱하기 2 할 수 있죠. 웍스에서 치수 넣을 때 사칙 연산돼요. 암산 안 해도 되죠. 110으로 암산이 되겠지만 사칙 연산으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서클 그려요. 이 서클 그리고 지름 치수를 넣는데 55 곱하기 2 110 나오나요? 수치 입력 창에서 55 곱하기 2 이게 연산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넣어놨고 자세부터 잡고 하려고 했는데 요거 놓칠까봐 먼저 했습니다. 구속 조건을 주려고 할 때 스케치의 원점하고 서클의 센터하고는 어떤 구속이 필요하겠어요? 수직이죠. 그래요. 파트의 원점을 먼저 선택하고 이 서클의 센터를 클릭해서 수직 이렇게 자세를 잡아 놓고 그 다음에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서클에 치수를 넣을 때 원점 먼저 선택하고 서클 자체를 선택해서 얘가 얼마 나오게 치수를 넣을 수 있다고요? 6. 그렇죠. 46.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이거를 원점 클릭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46으로 넣어줬습니다. 아 쌤 나 라인부터 잡고 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돼요. 자 요거를 제가 미리 하고 싶었던 이유는 선 그리기 전에 이거를 보려고 하고 싶었어요. 여기가 잘려지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가 잘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저 원의 중심을 그냥 원점에다가 위치해서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립도를 어셈블리에서 바로 생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원점이 이 밑에 있어야 나중에 축을 설계할 때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집면에 뭐 묻혀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원점을 여기다 놓고 나면 이 판때기가 원점보다 밑에 있으니까 내려가 있는 거로 보인단 말이죠. 그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아예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해놓고 라인을 4분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내리고 그 다음에 원점의 일치는 아직 안 보고 그냥 요렇게 가지고 4분점 마저 잡아서 요렇게 라인을 닫아 줄게요. 자, 라인 갑니다. 4분점에서 이렇게 일치와 수평 보고 내려가서 자, 여기 4분점에 대해 피드백을 보면서 이 4분점에다 딱 이렇게 찍었어요. 그 다음에 서클의 이 안짝은 이거 트림으로 트림이래. 요절복통 요소 잘라내기 요거 지능형으로 해가지고 잘라줬어요.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그러면 원점하고 파트의 원점하고 이 선을 구속을 할 텐데 일치를 줘도 되고 중간점 구속을 해도 되겠어요. 둘 다 되겠죠. 자, 저는 중간점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원 때문에 잡혀 있는 거긴 하지만 얘는 구속 조건이 충돌까지는 안 나요. 중간으로 구속을 해도.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우리가 과제도면 형상에서 보면은 여기 이 선이 질문이 있었는데 이 선이 이 덩어리가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센터 여기 아까 이야기한 거로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그 뭡니까 구리스 니플이 들어갈 암나사라고 했죠. 여기에 센터선이 이렇게 더 연장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연장해 놓으시고 여기까지 거리값하고 여기까지 거리값하고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치수가 어떤지. 얼마 나오세요? 아니 결과 말고 절반씩 얼마 나와요? A는 얼마 나오고 B는 얼마 나와요? 음, 39 A도 39 B도 39 이렇게 확인이 되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중간평면으로 돌출을 할 때, 요 덩어리를 돌출을 할 때, 여기까지 이 덩어리를 돌출한다고 했을 때, 38 곱하기 2인 것으로 얘를 중간평면으로 돌출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돌출 보스 베이스 요 기능을 써서 자, 방향 1의 옵션은 중간평면 그리고 3, 9 곱하기 2 해서 7, 8 나왔나요? 네. 피처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쌤 이거 왜 꽉 차게 돌출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야중에 하나 기능을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이 비었는데 이걸 꽉 차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를 7, 8로 이렇게 중간평면으로 돌출을 해놨죠. 파트 이름 바꾸기부터 갑시다. 파트 이름 바꾸기 01 본체 01 본체 해서 기어박스 01 뭐 요렇게 저장을 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거랑 구분해야 되니까 저는 넘버링을 좀 다르게 할 건데 그 파트 이름은 기어박스 01로 저장을 하세요. 파트 이름은 본체 01 본체 다시 기어박스 01 파트명은 01 본체 다시 기어박스 01 이런 식으로 파트 이름을 지정을 해 놓고요. 쌤은 하는데 주로 어셈블리 명을 자꾸 뒤에 쓰네요. 요것도 나중에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파일 관리를 할 때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뒤에다가 어셈블리명도 저는 같이 써줍니다. 자, 그리고 외부 파일의 저장, 파트 외부 파일의 저장 이거 하시죠? 네, 좋아요. 어셈블리와 동일로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요것을 요렇게 만드는 이유는요, 요거를 돌출 먼저 해놓고 여기에 필렛을 우리가 적용할 것인데, 필렛까지 적용하고 난 다음에 쉘 기능을 쓸 거예요. 쉘 기능을 쓰면은 이렇게 두께 값이 균일하게 나가는 이 통이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 형상을 덧대 붙이고, 요 형상을 덧대 붙이고, 그 다음에 색깔 바꿔서 요거를 또 회전 컷으로 요렇게를 파지게 할 거고, 안쪽에 구멍도 요렇게 파지게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먼저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덩어리를, 그렇죠. 판때기도 나중에 붙일 거예요. 그래서 요 덩어리를 먼저 만들고 우리가 필렛을 먼저 적용을 이렇게 해 놔야지 안쪽의 필렛도 동일하게 쉘 기능을 써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즉 저만만 할게요. 잘 보세요. 자, 이 피처 명령 중에 쉘을 내가 써서 이거의 두께가 6이었다고 기억이 나는데, 이 바닥면이 제거될 면으로 내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쉘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아차, 이거 필렛 들어가야 되는데 하고서 얘가 이게 13이었나? 14였나 13이었나 14 뭐 요렇게 같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필렛을 이렇게 적용해 버릴 때 여기 안쪽 모서리가 어떻게 돼요? 예, 요렇게 단면도로 보여드릴까요? 어때요? 과제도면처럼 안 나오죠, 이게? 여기 과제도면처럼 안 나오죠? 요런 문제 때문에 먼저 필렛을 주고 쉘을 주면 안쪽에 필렛 모서리도 생깁니다. 그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우리는 필렛을 줄 것인데, 이 형상을 보면서 과제도면을 보면서, 즉 여러분은 나중에 요런 유형이 나온다면은 이 두께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요렇게 두께를 재보세요. 얼마 나오세요? 5mm.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 두께도 한번 재보세요. 또 여기 두께도 재보시고. 재러 가기 전에 미리 좀 이야기할게요. 그렇죠. 자, 이거 다 다른 거로 보시면 안 되는데, 그렇죠. 5mm로 다 보이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쉘 기능으로 이거를 한 방에 만드는 게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연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쉘을 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각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쉘을 쓰기 전에 필렛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실측할 때 여기에서 연장해서 선을 긋고 그러고 이제 필렛이 시작하는 지점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간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아이고야. 13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14, 15 다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13으로 보입니다. 1, 3으로 보여요. 미안, 쏘리. 자,
요거 13으로 보고 요게 좌우대칭인 것도 확인이 되나요? 오케이. 제 봐요. 요거 좌우대칭으로 확인이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웍스로 돌아와서 요 모서리에다가 적용을 하고 요 모서리에다가 적용을 하고, 즉 두 군데를 한꺼번에 다중 선택하셔서 필렛을 한꺼번에 가자는데 이 필렛의 값이 1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옵션에는 뭐가 반드시 체크되어 있어야 돼요? 탄젠트 파급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 모서리에도 필렛이 흘러가야 되죠. 자, 탄젠트 파급 때문에 요게 직선 모서리까지 적용되게 확인. 지금 돼 있는 거 아니야? 돼 있잖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탄젠트 파급 옵션만 확인하시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거는 피처 편집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랬고 아래쪽에 옵션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여기 이 화면이 피처 편집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탄젠트 파급이라는 게 옵션 쪽에, 아래쪽에 옵션 쪽에 있는 거 체크돼 있냐 요거 확인만 하시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요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과제 도면에서 미리 확인했던 대로 제가 미리 또 보여드렸고, 피처 명령들 중에서도 이거를 넌 스케치 피처라고도 하는데, 스케치 안 하고 바로 클릭해 가지고 변형하는 것들을 넌 스케치드 피처라고 해요. 이 명령들 중에 쉘이라는 명령 이거 있나요? 아, 미니 쉘 먹고 싶다. 자, 이 쉘이라는 기능을 미안합니다. 자, 이 참 그 미리 보기 표시, 쉘 속성 창에서 미리 보기 표시 요거 반드시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파라메타를 몇으로 입력할 거냐면은 그래요, 5로 가는 거예요. 이게 쉘의 두께 값이에요. 원태시 왜? 아, 참 그렇구나. 나는 이거 미리 했던 거라서 이게 이렇게 나왔죠. 잠깐만요. 아까 이거 그 쉘을 저는 먼저 해놔서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자, 다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리 보기 표시했을 때 노란색으로 어떻게 돼요? 안쪽에 두께를 가지면서 형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나요? 이 두께가 5mm라는 이야기죠. 여기에서 속성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입력 대기하는 것이 제거될 면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 우리는 바닥면, 요거를 화면을 돌려서 바닥면을 클릭해서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쉘 미리 보기도 바닥 두께를 없애면서 여기까지 바로 내려오는 거로 화면이 바뀌어요. 그죠? 자, 확인 버튼 이제 누르시는데요. 자, 저는 그 다른 거를 설명을 더 할게요. 다중 두께 세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면에서부터 이 두께를 내가 10mm로 쉘이 만들어지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다중 두께 세팅의 요 선택 입력 창을 요거 선택하고 요 면을 클릭하고 이 입력 창에다가 값을, 두께를 달리 주려고 하는 값을 주면 얘 두께가 바뀌어요. 자, 보여드리자면 얘를 클릭했죠. 이 면에서 쉘에 미리 보기 시작하는 부분이 기본값 입력해 놓은 값으로 이렇게 10mm가 생겨 버리는 거예요. 요거 값을 다른 거로 바꿔도 됩니다만, 그죠?
자, 여러분은 요거 설명만 들으시라고 하려고 제가 요 상태에서 저만 정지하고 있었어요. 자, 다중두께 세팅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취소했고요, 다시. 그래서 이렇게 균일하게 쉘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얘를 단면 보기를 한번 봅니다. 단면 보기 여기 있죠? 재생성 오류? 자, 이와 간에 오늘은 이 덩어리만 추가하는 것보다도 이 바닥 판때기 추가하는 것까지만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면으로 이 단면 보기 요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단면 보기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과제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본체 형상이 일단 가운데는 제치고 요렇게까지는 만들어진 거죠. 그죠? 자, 이런 도면을 보고서 내가 어떤 피처 명령을 써서 이렇게 와야 될까, 이거를 구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투상하다가 엄청 시간 잡아먹혀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판때기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어셈블리에서 이 원점을 갖다가 그 평면을 선택할 때 정면 평면을 선택했고, 파트 설계 들어와서는 원점을 이 밑으로 놓이게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 파트 입장에서는 요 면이 윗면 평면이겠나요? 그죠? 그렇죠. 윗면 평면이고 요 면이 윗면 평면하고 일치한 위치에 놓여 있겠네요. 이 두 개의 면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두 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선택할 때 윗면 평면을 선택하든 이 면을 선택하든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윗면 평면을 파트의 윗면 평면입니다. 일단 쉘까지 적용했으니까 세이브 한번 누르세요. 세이브. 다운됐다고 다운이가 놀러왔다고 하지 마시고, 자, 이 윗면 평면에서 스케치 바로 들어갑니다. 자, 면의 수직 보기 했어요. 자, 면의 수직 보기 했는데 과제도면에 보시면은 이 형상을, 또 요 형상을 우리가 판때기라고 했을 때 판 형상을 판때기라고 불러서 비속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입이 참 나도 이렇게 굳어버려 갖고. 자, 얘의 경우는 윗면 평면에서 우리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정면 평면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고, 윗면 평면 입장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기럭지가 길게 보고서 사각형을 그려야 되겠죠. 원점 위치를 정렬해서 중심사각형을 써야 되겠네요. 중심사각형을 파트의 원점에다 정렬해서 그려야 되겠어요. 이랬을 때 요 길이는 좌측면도의 요 폭에 곱하기 2인가요? 그리고 요거는 주투상도의 요 길이 값하고 똑같아야 되나요? 이해되죠? 네네네. 오케이, 좋아요. 참, 우리가 정면 평면 잡은 거는 참 이 면이었죠. 이 방향이었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측했을 때 요 구간, B 구간은 얼마예요? A는 70. 2는 70. 140이고 A가 그러면은 140이 나오는 거죠. 알고 보면 곱하기 2를 해야 되니까 A에다가 곱하기 2 하니까 이건 절반이에요. 좌우 대칭임을 표시해 놨죠. 이렇게 70 곱하기 2 하면 140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70 곱하기 2라는 결과가 140이라는 거고, B는 실측해 보시면 얼마 나오셨어요?
103, 103. 잠깐만. 자, 이순신 장군께서 백의종군 하셨죠? 백의종군 하셨습니다. 백입니다. 자, 102와 140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좋은 거 사도 이거 참 힘드네요. 이럴 때도. 그죠? 자, 이 코너 사각형, 중심 사각형을 갈 때 이 140과 102로 보시고 이 판때기의 그 윗면평면에서 올라가는 거는 6mm 두께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자, 이랬을 때 내 거가 정렬된 거는 지금 아까 설명할 때 이렇게 그려 놓을 걸 설명할 때 다르게 그려놔 버렸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면은 중심 사각형을 이렇게 그린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근데 중심 사각형 가실 때 원점에다 바로 클릭하지 마세요. 바깥에서 할 거예요. 외부 참조 가급적이면 안 사용하려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파트의 원점 클릭하시고 파트의 원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중심 사각형의 센터점을 클릭해서 중심점을 클릭해서 구속 조건 뭐로 가겠어요? 일치. 그렇죠. 그러면 치수를 바로 넣어 줍시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폭은 140 Y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얘는 1022 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내일 이야기하도록 할 테지만 그냥 바로 할게요. 이 스케치 필렛을 이용해서 여기 스케치 필렛 요거 이용해서 이 내 귀퉁이에다가 필렛 값을 6을 미리 갈게요. 요거는 요걸 미리 하는 게 편합니다. 자, 반지름 6으로 해가지고 꼭지점들 클릭하시면 되죠. 빠르죠 이게. 자, 필렛 6, 스케치 필렛 6 다 적용하셨어요? 요거 필렛 6 적용하셨고 이대로 돌출하면 막혀요. 왜요? 이게 이렇게 돌출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쉘 했던 거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그렇죠. 요소 변환을 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요소 변환을 하는데 하나의 모서리를 제가 커서로 가져다 대고 있죠. 안쪽 모서리입니다. 바깥쪽 모서리가 아니에요. 안쪽 모서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탄젠시 선택을 하겠습니다. 탄젠시 선택 있나요? 찾으셨죠? 탄젠시 선택이라는 게 뭡니까? 모서리들이 접해 있는 모서리들이 탄젠트하게 연결되는 것이 마치 체인처럼 선택된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선택해 놓고 요소 변환 바로 가면 이 모서리가 바로 따지나요? 네. 그러면 요 상태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 저는 음영으로 바꿔서 여러분 확인하기 좋게 해놨습니다. 탄젠시 모서리가 이렇게 선택이 다 됐죠? 그러면 보스 돌출 베이스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자,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방향을 위로 해가지고 6mm 돌출 위로 돌출 해주시기 바래요. 요거까지 해놓으시고 세이브 하시기.